어제 발표한 청와대 발표 내용입니다. 정부의 3대 권력기관이죠. 검찰과 국가정보원 또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권력을 나눠 가질 것인지 이 권력기관 개편안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독재 시대가 끝나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네. 권력기관 간의 권력을 서로 견제하고 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는데요. 네. 자, 이번 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국가정보원과 또 검찰의 핵심 수사권을 없애서 경찰이 이를 대신한다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정부 안에서는 가닥을 잡은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그 큰 틀에서 보면 그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분산과 내적 외적 통제를 통해서 개선과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 생각됩니다. 네. 그 검찰과 그 관련돼서는 사실 그 검찰이 그 수사 개시 진행 종결 뿐만이 아니고 그 기소 독점주의, 또 예. 영장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고 행정권까지 그 독점을 하고 있는 사실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찰 제왕적 주도 형사사법 시스템이었다 이런 비난이 그 많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상당 부분을 경찰의 그 수사권을 그 분권하는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 국정원과 그 관련돼서는 지금 그 특활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드러났듯 국회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감사원의 그 통제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차원인 것 같고 또 그 국정원이 스스로의 그 개혁 자체는 지금까지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그 대공 수사권과 그 정보 수집권 자체를 그 분산하고 더군다나 그 정보 수집은 국내에는 철저히 금지를 하되 해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에만 국한한다. 그렇다 본다면 대공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경찰이 그 상당 부분을 그 인계받는 이런 식으로 통제와 그 분산이라고 하는 기본 취지가 어제 그 민정수석의 그 발표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어제 발표를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했거든요. 그만큼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단 그 검찰의 개혁,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공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공약을 취임 8개월 만에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적폐 수사 관련해서 검찰이 굉장히 열심히 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제 검찰의 어떤 임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검찰 개혁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설치랄지,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 정보 수집, 대공 수사권을 비롯해서 거기다 대고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정보 조정 기획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엄청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인이라든지 정치인, 연예인, 민간 사찰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정원 상납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국정원 본래 임무와 다른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 이걸 맞추겠다는 게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편안 자체는 이제 청와대 개편안이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려고 하면 이제 법의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야당에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편안 자체가 전적으로 그대로 법에 반영이 될지 아니면 중간에 좀 변형된 형태로 갈지 이제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기본적인 안을 내놓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 그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논란과 또 그리고 갈등의 뿌리였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골자를 보면은 1차적인 그 수사권 자체를 경찰에게 그 온전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처음 그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이 개입을 안 하겠다고 한 취지로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이
이 검찰이 인계됐을 때 만약에 다른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든가 뭐 인권에 문제가 있을 때는 2차적 수사를 하겠다. 그건 검찰의 이제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상당히 그 결이 완전히 그 다른 이 상태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또 중요한 것은 과거 같으면은 이 검찰의 그 비행과 비위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한계가 그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간에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넘겨라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가 그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이번에 그 기본 취지는 공수처, 검찰, 경찰이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상호 비위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취지로 그 바뀌었던 것이 하나의 그 특징으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19 그 감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불식될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헌법이 개정돼야 될 이제 문제인데 예. 그런데 만약에 그 강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이 지금과 같이 이제 영장 청구권을 계속 그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또 헌법에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이제 근본적인 모습 자체가 변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그 한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민정수석이 직접 그 브리핑한 그 기본 취지 자체는 예. 지금 그 권력기관의 기관 배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지난번 또 지지난번 정권에 있어서도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이 그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권력 그 초기에 네. 집권 초기에 상당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상징적 선언으로도 해석이 된다고 보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그동안 검경이 상당히 힘겨루기를 해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렇죠. 이제 영장 청구권 관련해서 이제 경찰 자체도 이제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갖겠다는 게 네. 이제 경찰의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절대 뺏길 수 없다는 게 이제 네. 검찰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장 청구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나 국회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번 이제 개편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이 검찰로부터 특히 1차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이제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더군다나 또 국정원으로부터는 대공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검찰과 국정원으로부터 빼앗은 권력 자체를 경찰한테 주는 그런 개편의 특징이라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경찰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독립적이고 비대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과연 이렇게 비대화되고 공룡화되고 있는지 경찰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물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다음에 일반 경찰과 또 수사경찰 이게 나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안이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경찰이 지금 14만 명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 예. 14만 명 이상은 인력도 굉장히 비대하죠. 그것도 이런 권한을 줬을 때 향후에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예. 이제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떤 법 개정에 있어서 굉장히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말이죠. 근데 과연 경찰이 국정원이 수행하던 대공 수사 능력만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정보와 또 수사권이 분리된다 하는 측면에서도 문제로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 경찰에서도 사실은 이제 보안 수사, 그 대공 수사는 그 계속 그 해왔습니다. 그 보안 수사 1과, 2과, 3과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수사의 그 내용과 그 질 자체가 그 소위 말해서 국정원처럼 그렇게 망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그와 같은 것에 입각한 질이 높은 수사는 아니었죠. 어떻게 본다면 단순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의 한계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그 대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망을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느냐, 망의 정보의 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네.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10수년 이상 그 투자를 해야 결국은 어느 정도 정보가 획득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노하우라든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그 정보망과 관련돼서는 국정원의 기본 그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인수하는 이런 방안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됩니다. 예. 따라서 지금 그 정확한 이제 예산과 인원 자체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국정원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대공 수사의 그 노하우와 그 인력을 지금 그 경찰청에 보안국으로 그 흡수 합병을 하고 예. 다만 이제 이것에 있어서의 위상 자체를 국보다는 좀 한 단계 높은 지금 그 정부안 자체는 예. 대공 수사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수사 대공 수사의 그 질을 이와 같은 보완책으로
무엇인가 보완할 이와 같은 과제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네. 자,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내놓은 방안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그리고 수사와 행정경찰로 이원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나눈다고 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좀 비슷한 제도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가경찰 자체는 국가적인 범죄, 특히 예. 뭐 테러랄지 그런 강력 범죄 이제 그런 경우를 담당을 하고 자치경찰은 이제 자치 그 지방자치 내에서 치안 그리고 뭐 여성 범죄랄지 이제 성범죄 뭐 그런 걸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나눌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특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눴는데 자치경찰은 결국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치경찰의 임무가 물론 치안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럼 시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되면 자치경찰의 수장은 결국 시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이 됐을 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경찰과 이제 수사경찰을 나눈다는 겁니다. 근데 행정경찰은 수사에 관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걸 하고 수사경찰은 이제 수사만 한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아직 제도가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뭐 수사만 전담하는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게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경찰청장이랄지 그런 고위직들은 경찰 행정만 맡게 한다. 그래서 수사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연 그게 분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행정만 하는 어떤 경찰청장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직접 거기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간접적으로 또 간섭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경찰 공화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개편안이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뭐 보완 자체가 돼야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뭐 지금 현재도 제도상으로는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이 어쨌든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제 업무에서는 사실 구분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혼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 업무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거죠. 수사와 행정 또는 일반 경찰을 나누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과연 명확할지. 예를 들어서 일반 경찰을 한다고 하면 일반 경찰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러면 평생 끝날 때까지 일반 경찰만 할 것인지 행정 경찰만 할 것인지 네. 수사 파트는 가지 않을 것인지 이런 이제 업무 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법에 반영을 하느냐 이제 그것이 사실은 뭐 정부와 국회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경찰과 그 일반 경찰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 좀 자기적인 개념인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구대를 한번 그 이렇게 상정을 해 보면 네. 거기에 있는 경찰을 지금 법에 의하면 일반 경찰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에서 이를테면 직접 강제, 예를 들면 검문 검색도 해야 되고 뭐 때에 따라서는 그 현행범죄 체포도 해야 되고 이건 분명히 그 수사의 그 영역이고 경찰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본질 자체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의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빼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조장 행정 공무원에 불과한 것에 기능을 자기적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당 부분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도지사와 관련돼서 가장 시도지사가 이제 인사권을 갖게 되면은 지방 그 토호 세력과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계속하고 지방의 부정부패가 더 크게 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국처럼 이렇게 커다란 지리적으로 그런 국가가 아닌데 지방자치가 과연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지금 나오는 내용도 보면은 중앙 그 경찰은 그대로 둔 채 마치 그 지방 제주도의 자치 경찰과 비슷하게 시도지사에 한 100명씩 이렇게 인원을 할당해주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또 그 지방자치 경찰이냐 뭐 이런 논란도 계속 그 있는 이런 점들 이것이 앞으로 그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3대 권력기관의 구조 재편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종합적으로 완성을 해서 정부안을 발표를 한 건데 말이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이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사개특위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법 개정 절차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공수처가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먼저 수사 검경 조정을 한 다음에 공수처법을 만들자. 근데 예. 지금 개편해 보면 이제 동시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사실 검찰에서는 굉장히 탄식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의 권한이 제일 중요한 부분 기소 독점권에 있어서 그리고 수사권에 있어서 또 공수처가 설립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다 뺏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검찰이 1차 수사권까지도 경찰이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검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빼앗긴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의 반발도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사법개혁특위가 이제 국회 내에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는 형사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럼 법 개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공수처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제 국정원 같은 것도 사실은 국정원법을 개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대공수사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 법이 개정이 전제가 돼야만이 청와대 개편안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국회 내에서 논쟁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어떤 파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에 따라서 개편안이 뭐 축소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예. 네. 자, 어제 발표한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